12월 3일 금요일 밤 10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보시다시피 뒷배경에 좀 어설프고 조잡하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장식물들이 붙어 있고요. 제 골방 옆방입니다. 옆방인데 아직까지 여기 용도의 컨셉을 뭐 거의 구상을 다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는 결정을 안 해가지고 좀 놀리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방인데 나중에는 재밌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인분들이 여기서 이제 즐거운 자리를 하고 돌아가셨고 집으로 갔고 저는 영상을 켜고 앉아봤습니다.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런저런 가까운 분들과 여기에서 소박하게 재밌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소박하지만 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테리어의 완성은 사람이다. 예. 재밌게 또 알차게 놀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워낙 포장 음식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책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도 신문들은 어김없이 신간을 소개하고 있고 또 요즘은 중고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은 책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책들도 뭐 관심 갖고 이렇게 트렌드를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시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책들도 소중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간 읽었다 저것은 라고 꽂아놓는 책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예전에 봤던 책들을 다시 한번 들춰내서 보고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게 2014년에 나온 책이고요. 1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김광숙이라는 분이에요. 제 이름하고 한 획만 틀립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는 못하는 분인데 통화는 한번 했습니다. 여자분이고 그분도 이름이 비슷하다고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송복 복거일 역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유를 바라지만 자유주의가 싫은 당신이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대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명적 자만, 노예의 길, 법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시장의 진화, 자본주의는 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러시까지 이어지는 33권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의 목차를 쭉 보니까요. 조금 제가 지저분하게 받는 책인데 33권 중에서 제가 5권은 읽어보지 못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책 안내서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구미가 당겨가지고 구미라는 것은 경북 구미가 아니라 이제 관심과 입맛이 당겨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이제 가지를 뻗어가면서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5권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권 빼고는 다 봤는데 머리에 구조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치명적인 저의 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게으르게 또는 지혜롭게 이 책을 꺼내가지고 다시 훑어보면서 영상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저부터도 다시 이제 복습 효과가 일어나고 복습이 아니라 저는 다시 보면 거의 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둔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도 간략하게나마 자유주의 입문서들에 대해서 맛을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1부 자유주의를 만나다 2부 바로 보는 대한민국 역사, 3부 자유주의 거울에 비친 세상. 여기에는 이제 환경 관련된 회의적 환경주의자 비에른 롬보르의 책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4부 우리는 어떻게 번영을 이루나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으면 반가운 분들이 책 안내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33권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33번, 거기에서 플러스 오늘 처음 들어가는 글까지 읽어서 34번의 영상을 남기게 되겠습니다. 저로서는 게으르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복습하는 셈이 되고요. 여러분 듣는 분들께서도 뻔히 아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시나 놓쳤거나 또는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능글 송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의 영능글로 시작을 합니다. 내 소속은 무엇이냐? 당신의 소속은 무엇이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계문, 강목, 과, 속, 종 이렇게 해서 이제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청에 가면은 계 또는 과 이렇게 교통계 무슨 과 이렇게 있듯이 그 다음에는 속, 종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소속은 무엇인가? 어디에 속하는 생명체인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는 평생 책을 끼고 사는 사람에게도 늘 큰 과제다. 물론 책을 조석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만큼 좋은 책을 고른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고 골랐다 해도 바로 읽는 것 또한 지난한 일이다. 그래서 책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숙제다. 숙제는 해결이 안 돼 묵혀놓은 과제다. 책은 반드시 좋은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세상엔 너무나 많은 책이 있다. 그 책을 다 읽기 전에는 어느 책이 좋은 책인지 알 수가 없다. 좋은 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놓은 책이 책의 지침서다. 지침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늘이다. 이 바늘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그 부문의 전문가들이다. 전문가들이 먼저 읽고 이 책이 좋은 책이다. 이 책만은 꼭 읽어야 한다고 선정하고 추천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33권의 책이 모두 그런 책이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사는가? 이를 여지없이 자유주의 세상에 산다. 자유주의가 무엇인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닌 것이 자유주의다. 보통 사람들의 자유주의 물음에 대한 답은 기껏해야 그 정도이고 그 이상의 조리 있는 답은 나오지 않는다. 내 지식이 그 이상의 개념 전개를 할 만큼 쌓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 세상을 이 책에서는 핵심을 꼭 찔러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풀이해 놓았다. 읽으면 읽을수록 내 눈은 새롭게 떠지고 내 지식은 풍부해진다. 적어도 개념 전개에 궁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역사를 가진 나라인가? 사람들은 대충 안다. 그 대충도 비뚤어지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비뚤어지게 알고 있는 것은 비뚤어진 것만큼 정확한 지식이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거짓되게 알고 있는 것이다. 대충 알고 있는 것도 역시 지식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얕은 지식이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가 어떤 고난의 역사를 거쳐 오늘날 세계적으로 어떤 지위에 올라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번영을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이며 만들어갈 것인가? 그 지도는 이미 그려져 있고 그 틀은 이미 짜여 있다. 그것은 경쟁이며 기업가 정신이 만들어내는 시장 경제다. 우리는 자유 경쟁에 의해서 그리고 모험과 도전의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이 시장 경제를 진화시켜 나간다. 그것을 이 책은 아주 선명하고 아주 요점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된다. 읽기만 하면 요점은 저절로 잡힌다. 책의 요체는 핵심이고 책 읽기의 요체는 이 핵심의 파악이다. 500쪽, 1000쪽이 넘는 책의 핵심을 알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그런 크고 무거운 책들의 핵심이다. 이 책은 그 핵심들을 꼭 집어 일러니의 눈앞에 내놓았다. 그저 읽기만 하면 누구나 눈이 뜨이게 되어 있다. 바로 내 몸에 뼈가 되고 살이 된다. 체화된 지식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그런 선지식을 제공한다 해도 책을 읽는 사람은 언제나 네 부류로 나뉜다. 첫째, 책은 다 읽었는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 뜨끔한데요. 둘째, 그중 한두 구절만 터득하고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좋아하는 사람. 또 뜨끔합니다. 세 번째, 아 정말 좋은 책이다 라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사람. 네 번째, 책을 다 읽고는 자기도 모르게 곧바로 손은 춤을 추고 발은 뛰고 있는 사람. 이 네 부류 중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내 소속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거일 선생의 들어가는 말입니다. 삶은 그렇게 우연과 필연이 섞여서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린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은 실은 모든 사물들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면 우주 자체도 구성되기 어려울 터다. 생각들도 유유상종한다. 세상을 비슷한 관점에서 살피고 사회 문제들에 대해 비슷한 처방을 내리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서로 잘 어울린다.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체계를 갖추고 나름의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그런 생각들의 체계는 밈복합체라 불린다. 문화의 기본 단위인 밈들이 어울려서 복합체를 이루었다는 뜻이다. 밈복합체들은 흔히 학설, 교리, 법칙, 이념과 같은 이름들로 불린다. 이념은 인류사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생각들이 모인 밈복합체다. 자연히 이념의 근본적 요소는 개인들과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이다. 개인들에게 되도록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이념은 자유주의라 불린다. 사회가 개인들보다 중요하므로 개인들의 자유가 사회의 목적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이념은 전체주의라 불린다. 모두 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는 자유주의다. 개인들의 삶에 사회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아서 개인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면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너그러워져서 경제가 발전하면 사회 전체가 자유롭고 풍요로워진다는 얘기다. 이념은 모두 거대하다. 근본적 밈들이 핵심을 이루고 부차적이고 때로는 서로 부딪히는 밈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진짜 근사한 표현이죠. 이념이 그렇게 거대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하므로 보통 사람들은 이념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념이든 그것의 열정적 추종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쉽게 접근해서 설복될 수 있도록 안내서들을 만든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자유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위해 만든 자유주의의 안내서다. 자유주의자로 활동해온 저자들이 자신들과 인연이 깊은 자유주의 저작들을 소개하고 있다. 일부 자유주의를 만나다는 자유주의를 설파한 고전들 8권을 소개한다. 자유주의가 원숙한 이념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저작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골랐다. 하이에크, 바스티아, 미제스, 프리드먼, 포퍼, 칼 포퍼입니다. 그리고 파이프스의 저작들을 읽으면 자유주의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주장들을 거의 다 만나게 된다. 2부 바로 보는 대한민국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살핀 저작 5권을 소개한다. 우리 사회는 이념적 갈등이 심각하고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세력이 무척 크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역사서들이 압도적 우위를 누려왔고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이 서고 자라난 과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성취에 대해 잘못된 지식들을 많이 지니게 되었다. 그런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시급하다. 특히나 40대, 지금의 40대 층들이죠. 3부, 자유주의 거울에 비친 세상은 자유주의라는 틀로 현실을, 특히 한반도의 실정을 자세히 살핀다. 이 책에 소개된 저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다. 경제학을 학문적 틀로 삼아서 세상을 살피고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장 나은 체제라 여기는 사람들이다. 특이하게도 3부엔 평생 사회주의를 열렬히 신봉한 지식인들의 소설이 들어있다. 조지 오웰의 1984가 여기 소개된 것을 어색하게 느낄 사람은 드물터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용감한 자유주의자 조지 오웰이 자본주의를 싫어했고 사회주의에서 인류의 희망을 보았다는 자그마한 사실은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아프게 성찰해야 할 화두이다. 사회조직의 문법은 생물학적 사실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사회조직의 문법은 생물학적 사실이다. 어떤 사회도 생물학적 법칙들을 어기고서 존속할 수 없다. 전체주의 체제들이 끝내 멸망한 이유는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법칙들을, 즉 진화의 원리와 사람의 천성을 어겼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생물학과 심리학에 대한 지식은 사회 현상의 이해에 필수적이다. 하이에크가 그리도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 심리학자였고 진화 생물학이 정립되던 1930년대의 영국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생물학 지식을 지적 자산으로 삼은 덕분이다. 그래서 진화 생물학의 고전인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들어간 것은 반갑고 이 책의 깊이를 더한다. 다만 이기적 유전자는 보통 사람들에겐 너무 어려운 저작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수학책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이기적 유전자가 어렵다고 느낀 독자들에겐 과학 저술가 매트 리들리의 저작들을 소개하고 싶다. 이코노미스트의 과학 편집자였던 그는 생물학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시장경제에 호의적이었어. 생물학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시장경제에 호의적이었어. 생물학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우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합리적 낙관주의자로 하이에크 상을 받았다. 우리는 어떻게 번영을 이루나? 4부 우리는 어떻게 번영을 이루나는 시장경제와 경제정책에 관한 저작들을 소개한다. 현실에 자유주의와 경제학을 적용한 글들이어서 실용적인 면에 관심이 큰 독자들이 반길 듯하다.
33권의 자유주의 저작들을 해설한 이 책을 읽으면 자유주의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도 그 이념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그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책들을 읽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을 안내하는 신중섭 교수는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책을 만난다. 영상을 통해서도 사람을 만납니다. 만남을 통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과 인생의 좌표가 변한다. 어떤 만남과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유주의 저작들에 대한 안내인 노릇을 하는 저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만남을 술회하는 것이다. 우연한 만남과 필연적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들도 처음엔 물론 자유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주의를 설파한 저작을 만나 자유주의자가 된 계기는 우연이었다. 그 운명적 만남 뒤의 만남들은 모두 필연이었다. 우연에서 필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필연은 노력을 통해 얻어진다고 봅니다. 상당수는. 자유주의에 매료되어 자유주의 모습과 본질을 알고 싶어 했고 자유주의에 대해 알려줄 저작들을 스스로 찾아 나선 것이다. 삶은 그렇게 우연과 필연이 섞여서 이루어진다. 우연만으로는 너무 혼란스럽고 필연만으로는 우리의 눈길이 좁아진다. 이 복글 선생님의 문장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연만으로는 너무 혼란스럽고 필연만으로는 우리의 눈길이 좁아진다. 형이상학자들도 갈피를 못 잡는 우연과 필연의 어우러짐 속에 삶의 묘미가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행보도 대체로 같을 것이다. 먼 뒷날 이 책과의 우연한 만남이 운명적이어서 그 뒤의 만남들은 모두 필연이었다고 수레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우연만으로는 너무 혼란스럽고 필연만으로는 우리의 눈길이 좁아진다. 그것이 어우러져야 삶의 묘미가 있다. 송복 교수님과 복구엘 선생님의 들어가는 소개 글 처음 읽고 뒤로 이제 33권의 요약된 내용들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계속해서 남겨보겠습니다. 영상을 남기게 되면은 언젠가는 누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조회수 연연하지 않고 남기도록 해볼 것이고요. 조회수라고 이야기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글쎄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 수를 늘리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또 역설적으로 늘리기 쉬운 주제도 있긴 해요. 뭐 다른 영역들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정치로만 볼 때는 대깨문이다. 예, 구독자 수 확보됩니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뭐 또는 대깨홍이다. 홍준표 지지자들이 대깨홍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모욕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칫하면 대깨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처해서 대깨홍을 주장하는 어필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깨홍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깨문은 그거잖아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그 본인들이 만든 용어라면서요. 그렇게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앞뒤 좌우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문재인 우리의 히틀러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빗대가지고 대깨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홍홍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주관을 기둥을 세우고요. 그 기둥은 물론 미완이고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진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기둥이에요. 그 기둥에 부합하는 누군가, 그 기둥에 부합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놓고 볼 때 가장 가까워진 사람이 홍이다.
그래서 나는 홍을 지지를 한다. 그나마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대깨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깨홍 채널 가면은 구독자가 빨리 늡니다. 빨리 늘어요. 그리고 그거 좋아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모조리 대깨홍이 돼버리는 겁니다. 한쪽은 대깨문. 우리가 대깨문을 보면서 얼마나 질려 했습니까? 그동안 4년 동안. 근데 또 대깨홍을 합니까? 지금은 비록 홍준표 씨가 구태한 조직 선거에 밀려가지고 딱방을 했습니다만 완성된 인물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완성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그나마 홍이지. 물론 좀 딱하게 되었긴 합니다만은 또 길게 보면은 또 기회가 있겠죠. 근데 대깨윤이든 대깨홍이든 대깨문이든 또는 대깨찢이든 자기의 논리와 철학이 없으면은요, 개돼지가 됩니다. 개돼지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생각하건대 저의 철학에 가장 가까웠던 대권 후보는 홍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깨홍을 자처하고 싶다고 한다면 꼭 이 책을 제 영상은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 책을 한 권씩 구입을 하셔가지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새 책은 시중에 나오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구하려고 마음먹으면 중고책도 있고 또 도서관에도 꽂혀 있을 것이고 충분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수차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많이 해놨고 책은 조금 낡아 있습니다.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둔제가 읽어주는 영상 혹시나 기회되면 보시면서 저 녀석도 읽었는데 내가 아직 안 봤단 말이야 라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